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와 같이 인파가 붐비는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것이 불편하시다고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그리워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텅 빈 거리, 영화 속에서만 보셨다고요? 하지만 코리안의 미래는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텅 빈 도시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지금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젊은 세대 10대, 20대가 결혼과 출산을 행복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어떤 사회적인 지지, 교육, 정책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금융적 지원 및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보상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육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연하고 직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유연 근무시간, 원격 근무 옵션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도 자녀를 돌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준비, 올바른 영양, 신생아 간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가치 있는 일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 모델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와 자원의 접근성입니다. 젊은 부모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육아정보, 보육시설 정보, 법적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 형태를 포용하고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정책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 교육, 정책들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과 자유로운 직업적 선택,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제공,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결혼에 대한 자신감 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를 뽑은 이유는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충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월급이 그와 동시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주변 사람들을 봤을 경우에 내 집 마련이 많이 힘든 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요즘 취업하기가 많이 힘든 현실이고, 그리고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불화를 겪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자녀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겠다라는 그런 자신 없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제일 현실적인 거는 내 집 마련이 제일 절실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미탁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면 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왜 결혼을 안 하나? 일단 요즘 젊은이들은 자아가 강해서 약간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제 꿈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희 엄마보다 제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비용을 들이기도 하지만 저도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일수록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키워보니까는 커갈수록 더 많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 느끼거든요. 영아기 때, 유아기 때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보내도 그게 교육으로 다 되는데 이제 학령기가 되고 7살, 6, 7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 학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저는 큰 아이들한테 비용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강해요. 태어나자마자 준다는 거는 그냥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라에서 교육을 조금 담당해주는 아니면 비용적인 것도 학원비를 조금 보태주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덜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거 아파트 집이 없다 이거는 저보다는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워라밸이 일단 중요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환경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좋은 것들보다는 나쁜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이런 환경적인 것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그걸 해결하는 데는 또 각계각층의 노력이 좀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 또 개인적인 어떤 의식의 변화, 또 나라의 정책적인 부분 그런 모든 부분이 좀 조화를 이뤄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그 삶의 어떤 소중함들이 날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꺼려하고 또 그 출산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복지나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기쁨도 누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자리도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를 또 기쁘게 출산하고 양육을 한다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일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나라가 좀 더 복지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아도 강해져서 결혼을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젊은이들의 인식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